듣기만 그건 생략을 하고 이제 표준세율의 개요로 갑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교재 특례세율 들어갈 겁니다.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세율의 특례라고 그랬죠? 이거 특례는요, 특별한 규정인데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예, 이거는 옛날에 세법이 개정돼서 없어졌는데 그걸 지금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 개념 보세요. 자, 옛날에 경험해봤지만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에 2010년까지는 13년 전이죠. 2010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냈었어요. 취득세가 따로. 이때 세율은 2%로, 등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사람은 등록세 따로 내고 나는 등기는 안 할래요. 그런 사람은 뭐만 내고? 취득세만 내고. 반대로 둘 다 내려면 돈이 없는데 나는 그중에 어떤 거? 취득세는 안 내더라도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지만 등기를 늦게 하면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죠. 이중매매 같은 거 하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먼저 뭐 하겠다? 등기하겠다. 그럼 이거 안 내고 이거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두 개 다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예. 또 부동산 취득해놓고 취득세는 내는데 반대로 뭐 등기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게 상속받은 거. 예? 상속받았으니까 죽었죠.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으니까 이중매매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는 천천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세 안 물으려고 취득세는 냈는데 등기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취득세는 옛날에 2%로 돼 있었어요. 매매냐 상속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간단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기억하면 안 돼요. 그냥 몇 프로? 2%. 옛날 거니까. 그리고 등록할 때는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서 부동산 누구 거? 내 거라고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가 있고 남의 부동산에 등기하는 거니까 소유권 등기가 아니죠. 여러분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건 소유권 등기가 아니잖아. 내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 남의 부동산이지만 내가 전세 계약 체결한 것만 보호받겠다. 이렇게 등기하는 건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런 소유권 이외의 등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우리 2000 몇 년 11년서부터는 요것이 통폐합이 됐어요. 등록세 중에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보전 등기, 분할 등기, 소유권 등기하고 요거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저거 합쳐서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금 뭘로 변했다? 취득세. 지금 합쳐서 요거 합쳐서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 된 거. 조금 아까 공부한 거. 아까 농지 말고 매매 몇 프로? 4%. 상속받았어요. 2.8. 증여는 3.5. 보전 등기는 건물 같은 거 원시 취득 2.8. 분할 등기는 이 세율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합친 거. 부동산 매매로 옛날 2%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2%. 두 개 합치니까 4%. 상속받았으면 옛날에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0.8 더하니까 2.8. 옛날에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증여받았으면 1.5 합쳐서 3.5. 결국은 이거 합친 게 지금 취득세 요걸 지금 우리 뭐라고 그래? 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이해할 때 옛날에 취득세하고 옛날에 뭐 등록세가 합쳐서 지금 취득세가 됐구나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특례세율은 뭐냐? 자, 여기 특례세율은 이거예요. 이 중에서 자, 소유권 등기만 하겠다. 이건 안 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뭐 냈어요? 취득세 냈어요. 그런데 요번에 내가 등기만 하겠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요거 빼야지 옛날 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합친 게 지금 취득세잖아. 요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냈으니까 몇 프로 빼? 2% 빼면 이게 남죠?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
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매매 2%, 0.8, 1.5, 0.8, 0.4 이 세율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다? 등기만 하겠다. 이게 특례 세율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는 반대야 반대. 뭐? 등기 안 해. 그래도 뭐는 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뭐는 내?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는 할 필요가 없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갑니다. 자, 원래는 요거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요걸 빼면 이게 남겠죠. 복잡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몇 프로? 2%를 뭐라고 불러?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중과 기준세율하면 몇 프로?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라는 얘기는 뭐만? 요거는 위에 거는 뭐만 한다? 등기만 하는 거. 요거는 등기를 안 하는 거.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옛날 취득세만 내라 이 얘기. 이 특례세율을 우리가 두 가지 공부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것이 있고 요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32페이지 갑니다. 자,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고요? 2% 빼라. 이 얘기는 뭐만 한다고요? 등기만 하라 이거죠. 실질적 취득이 아니에요. 형식상 등기만 하라. 어떤 거? 첫 번째, 환매 등기가 된 무슨 권? 환매권. 여러분, 환매권만 알면 돼. 환매가 뭔지. 환매가 뭐예요? 환매가 지금 매매 팔지만 내가 다시 살 거야. 이게 환매예요. 아니, 살 걸 왜 팔어? 심심해서? 아니, 내가 부동산을 지금 팔어. 근데 일정 기간 안에 내가 다시 뭐 하겠대? 사겠대. 근데 왜 파냐고? 돈 필요하니까.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담보를 은행에 보내야지. 담보 줘야죠. 그럼 은행에서 감정 평가하고 신용도 따져갖고, 그죠? 대출금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 수업 끝나고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내가 10억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은행 가면은 감정평가 해가지고 2시에 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원에 일찍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물어봤다니까. 내가 돈이 10억 필요한데 지금 돈 많은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오전반 다 있다는 거예요. 오전반 강의실 들어가면 앉아있는 사람이 다 돈 있대.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약할 수 있죠. 자, 내 상가 빌딩을 감정평가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한 30억짜리 되는데 내가 지금 얼마에 10억 받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 하겠다? 팔겠다. 살 의사가 있느냐? 사안사 싸니까. 사지요. 그래서 사서 여러분은 임대 수익을 올리면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되팔면 되죠. 근데 환매권은 원래 5년을 넘으면 안 돼. 예? 소유권 이전하면서 5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억 받고 팔지만 5년 안에 다시 얼마 주고 10억 주고 다시 살 테니까 당신들은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이게 무슨 권? 환매권. 그러면 왜 여러분은 취득세 안 내느냐? 여러분 취득이 뭐죠?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이 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권리가 몇 개야? 3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돈 주고 내 부동산 여러분 앞에 등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아니지.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마. 형식상 뭐만 하라고? 왔다 갔다 등기만 하라. 이해가세요? 내 부동산 여러분 앞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내 앞으로 등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그래서 2% 빼란 거야.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마라. 이해가십니까? 예, 환매권 이렇게만 보면 돼요. 환매권. 두 번째, 상속받아서요 1가구 1주택이 됐다. 1가구 1주택. 여러분 고급주택이 아닌 저 일반 주택을 상속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에 따라 틀려요. 한 가구가 주택을 하나 뭐 받았다? 상속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뭐 받았다? 상속받았다? 아니, 한 가구가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는 한 가구가 요번에 주택 하나 상속받았다. 그게 아니잖아.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받았다. 그 얘기지.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주택 하나가 됐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 개 있는데 또 하나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지.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은 거 등기만 하라. 취득세 내지 말고. 또 하나 우리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있어요. 뭐 작용농민 농사짓기 위해서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50% 깎아줘요. 농사짓기 위해서 농지 취득하면 50% 취득세 깎아줘. 근데 매매가 아니라 뭘로 받았어요? 상속.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가 원해서 산 거 아니니까 상속. 그러면 취득세 아예 되지 마. 그냥 뭐만 해? 등기만. 이해가세요? 죽은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거 내 앞으로 옮겨놔라.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음 세 번째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치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있죠. 예, 요거는 등기만 하라. 실질적 취득 아니니까. 다음 네 번째 공유물 분할. 여러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했다가 자기 것만 뭐예요? 나눠. 그건 또 취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공동 등기했다가 남편 부인 지분대로 어떻게 따로따로 떼어. 근데 취득세 또 내? 아니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그래서 2% 빼고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5번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가졌다? 아니에요. 이혼하지 않았는데 남편 부동산을 부인한테 준 건 재산분할이라는 명칭 사용하는 게 아니라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 이해가세요? 우리는 팔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증여야. 그러면 재산분할은 뭐다? 부부였는데 뭐 했어? 이혼했어. 이혼. 예?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죠. 남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서 살 때 모아둔 재산 내 거 내가 가져가야 되잖아. 그게 뭐야? 재산분할. 원래부터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마. 옮겨놓는 뭐만? 등기. 여러분 이혼하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이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혼하면 두 가지. 첫 번째 뭐야? 누가 가장 파탄의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 사람한테 뭐 달라고 해야 돼? 위자료 달라고. 위자료. 예? 위자료. 좋으면 2개를 받을 수 있어. 2번. 위자료를. 2군데. 어떤 사람? 남편이 불륜이네. 그럼 상대방 누구한테 가서? 예, 상대방 여자한테도 위자료. 가정의 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도 뭐? 위자료. 이렇게 2개 받을 수 있어. 2번.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편한테 한 번. 그건 위자료죠. 금액 세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재산 분할. 결혼하고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자기 거 자기가 가져와야죠. 예,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데 취득세 또 내? 아니지. 그래서 등기만 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건축물 이전. 통일한 대지안의 건축물. 여러분 여기 있던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여기 통일한 대지안에 이렇게 뭐 했어요? 옮겼어. 근데 이게 취득이냐? 취득세 또 내라?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등기예요. 무슨 등기? 위치가 바뀐 거.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니지. 등기 안 해요. 그래서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등기만 한다.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 예. 다음 그 외에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취득했다. 원목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나무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거든요. 그런데 원목이니까 자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2% 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것을 줄여서 설명하면 이거죠. 암기. 환상법에 따라 공유재산 이전. 환매권 상속받은 거, 법원의 법인 합병,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 소유권, 건축물 이전. 이런 경우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고 취득세 내라. 그럼 또 하나 보죠. 이번에는 중과세율 몇 프로만 내라고? 2%. 2%만 내는 거 있었죠? 이건 뭐는 안 한다고요? 등기 안 해요. 왜 등기 안 합니까?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원래부터 자기 거예요.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등기 안 해. 그러니까 원래 취득세만 내라 이거죠. 등기 안 하니까 어떤 거냐? 첫 번째 개수가 뭐라고 그랬죠?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뭐예요? 설치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증가됐죠?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이야.
면적이 아니라 뭐 가격만 증가됐다. 그러면 가격만 증가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간 거지. 내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 안 한다니까. 그냥 증가된 거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두 번째, 종류 변경. 대표적인 건 뭐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지만 자동차 같은 거 구조 변경하는 거, 선박 같은 거 구조를 변경 뜯어 고치는 거 있죠. 그걸 구조 변경하는 걸 종류 변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했어요. 그랬더니 돛담배였을 때 선박 가격보다 엔진으로 교체했더니 선박 가격이 뭐였어? 증가. 그럼 가격이 증가된 거지 선박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증가된 건 2%만 내라. 이해가세요? 다음 토지의 지목을 뭐 했어요? 변경. 임야였던 토지 자기 땅이에요.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개간을 해서 전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였습니까? 증가.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죠. 이때 내 땅이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공사를 해서 지목 변경 공사를 해서 가격이 증가된 거지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거 아니라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그래서 2%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 50% 초과하면 과점주주라고 해서 비율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봐라. 과점주주가 됐다고 해서 회사 부동산을 과점주주 앞으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만 취득세 내라. 또 대지의 정원 아까 그랬죠. 자, 토지 위에다가 정원을 설치했다.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죠. 그런 경우는 뭘로? 지목 변경으로 본다. 등기할 필요 없다. 취득세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안 내요. 없어질 거니까. 그런데 1년을 더하면 초과해서 계속 있으면 그건 취득세 내야 돼. 대신 없어질 거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지적공부상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묘지로 되어 있는 것도 묘지는 등기 안 해요. 취득세만 내면 돼. 등기할 때 비과세니까 지적공부상 지목이 뭘로? 묘지. 자, 나머지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보니까 생략.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보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학원 강의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가 공법 강의를 했는데 공법 교수였어요. 강의 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강의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친하니까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대. 개발.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 뭔데? 부동산 경매로 사가지고 임야 같은 거 사가지고 개발해서 파는 거예요. 예? 부동산 개발. 그래서 아니 뭐를 어떤 거는 그러면 땅을 임야 같은 거 낙찰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건물 짓고 그래서 파냐? 그랬더니 건물 짓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 방법이 뭐냐? 이제는 애완동물 시대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캠핑 가는 데는 강아지 못 데리고 가니까 애완동물 가져갈 수 있는 캠핑장 같은 것이 앞으로 외국에서는 뜨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임야 사가지고 울타리만 쳐놓고 차박이죠. 차박. 견주들이 강아지 데려가서 거기서 일반 캠핑 하듯이 애완동물도 같이 와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시설이 없다는 목욕 시설 해놓고 그리고 건물 짓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런 걸 해놓고 있더라고. 양평 쪽 그런 데다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0만이 넘으니까 그런 게 잘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만 모이는 올림픽이 아니라 개들이 모이는 올림픽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많이 따는 그런 강아지는 집안에 그냥 매장하지 말고 집에 정원에다가 묘지 만들어서 묘비를 해서 추모를 해야 돼. 가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개종목에서 점수를 많이 땄어요. 그럼 정원에다가 1년 넘게 묘지 만들어줘서 애도의 뜻을 표해야 돼.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과점, 주주, 정원에 정원시설물 설치한 거, 1년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그리고 지적공상 지목이뭐 묘지, 요거는 몇 프로만 내라? 2%.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갑니다.